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이제 벌써 2분기 실적 시즌이 됐네요. 그래서 2023년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5살에서 예전에 아시는 분이 35살에서 40은 진짜 빨리 지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지나가고 있고, 저도 이거를 좀 안 켜놨구나. 저도 이제 그 나이대가 되니까 그 브래킷에 있다 보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고, 저의 상반기 시즌을 좀 돌이켜 보면 아주 빨리 지나가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아마 많은 좀 초보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1, 2분기는 저한테 좀 아쉬운 그 시즌이었고,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아주 아쉬웠고, 일단 계속 느꼈던 게 관망을 안 하고 이제 좀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직 노비스한 우리의 그 초보적인 결정 불가? 결정 장애? 장애는 안 좋은 단어니까 안 쓸게요. 결정에 대한 그 보류하는 그런 시즌이 계속 있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장은 많이 올랐고, 계속 투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액션을 못 취한 그런 상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됐고, 2분기 실적이랑 그리고 이제 중요 데이터가 이제 지표들이 몇 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CPI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FOMC 미팅이 이번 달 말에 있을 거고, 27일 날 새벽 시간으로 나오죠. 한국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고 미국은 이제 늘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냥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있었던 존스 리포트, 실업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페드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 주요 지표 그러니까 이거를 지표를 보고 이것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만드는데, 그리고 또 투표하는데, 픽싱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CPI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데이터다. 그리고 특별히 실업률을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실업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도 않고, 그래도 실업률은 줄고 있고 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좀 팍팍 줄지는 않았고, 아직도 경제는 좀 더디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비해서 CPI 데이터는 지금 그러니까 0.1%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마감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이랑 트레이드 텐션도 있어가지고 중국이 일부 원자재 안 판다고, 그리고 좀 그거를 무기화 시킨다,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쟤네 옐런이 아마 갔을 거예요. 지금 중국에 갔나? 하여튼 그런 톡스를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우리 회사, 중국 회사들 좀 편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좀 트레이드 텐션, 그리고 트레이드 세금 같은 걸 좀 릴리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금리, 이런 그동안 금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생각으로 지금 금리는 이제 좀 그런 문제들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몇 달 전에 했어야지 좀 편하게 투자하고 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액션을 못 취했던 거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2월이래. 3분기부터는 지금 저도 국내 마켓에서는 슬슬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마켓은 얘기 별로 안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국내 거는 제가 너무 좋다 이런 컨빅션이 느껴지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느낀 게, 그렇게 느낀 종목들은 진짜 가구나. 대신 그런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해야겠다. 내가 아직 그런 투자 경력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10만 원에 있던 게 얘는 30만 원까지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정도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하고 있다 그래도. 그리고 뭐 외부에서 그러든지 그 회사에 직접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 회사가 좋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 되게 좋아요라고 해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상장사가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주로 우리 회사 좋아요,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도 한 6개월 넘게 걸려요. 그런 게 주가로 반영이 되려면 물론 막 일시적으로 확 올랐다가 뜨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굳건하게 주가로 좀 반영되려면 그냥 3개월, 6개월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별히. 물론 미국도 그러지만 미국은 좀 더 빨리 반응하는 또 빨리 반응하고 네,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주식 사람 성향이라 보다는 저는 해외에도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국가에 대한 environmental 그러죠. 자기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특성이랑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건데 한국장이랑 미국장이랑 그냥 시스템 자체가 틀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뭐 영국 사람이랑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살았거든요, 저 영국에. 근데 다 비슷해요. 네, 사람들 다 비슷하고 나랑 맞는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한국이랑 영국이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하는 행동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있어서 제가 하는 행동이랑 한국에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행동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하여튼 너무 얘기 이상한 데 많이 흘렀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언임플로이먼트 데이터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얘기는 많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지금 뭐 페이롤 인크리스가 논팜이 지금 한 20만 9천 정도 이제 올랐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3.6에서 3.6으로 떨어졌죠. 3.7에서 5월 달에.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떨어졌고 0.1% 떨어졌는데 급박한 2년 동안 떨어진 거 대비해 가지고 2년 반 만에 제일 적게 떨어진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여 가지고 잘 안 나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CPI도 지금 오르니까 금리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던 좀 큰 매크로 아니고 좀 주요 인덱스를 따라보고 있을 때 나스닥이랑 이런 거는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큰 회사들이 있는 그런 큰 인덱스들은 상위 몇 개가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테크 주식들은. 근데 이제 러셀은 막 렐레번시가 없다. 그런 인덱스들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잖아요. 참고만 할 때 러셀 쪽 그러니까 중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러셀은 막 나스닥이랑 이런 데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S&P랑 떨어지고 있었는데 러셀이 좀 올랐던 거예요. 하루는 최근에 맞나? 아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들은 좀 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그리면서 플럭추에이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도 좀 줄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뭐 종목들은 뭐 카바나 같이 막 터치하기 좀 위험한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은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의 킥오프는 다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 JP 모건으로 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JP 모건부터 이제 금요일 날 어닝스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올지 나쁜 얘기가 나올지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중요했는데 이제는 저는 좀 개별 주식 시즌인 것 같아요. 뭐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주식 장? 물론 이건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주식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올해 초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참여를 못했고, 이번에는 또 갑자기 금리 확은 안 오를 것 같아요. 올라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거기에서 투자 대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올인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강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좀 빨리 어저스팅을 하면서 계속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막, 그래서 제가 막 저번에 막 국내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에코프로 막 이런 거 투자하고 에코프로 BM 얘기하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에 올라가는 거 보면 그게 가장 핫한 토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영상 많이 냈을 거예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대해서. BM 얘기했나? 하여튼 그 참 좋게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배 아픈 거는 예전에 한 40, 프로가 100만 원인가요 지금? 하여튼 40만 원 갔을 때 좀 배 아프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거를 왜 유지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하여간 이번 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CPI 데이터가 이제 수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JP 모건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메인 어닝 시즌이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롤아웃을 할 건데, 그러면 한 17일 테크주들이 한 첫 주인가 한 둘째 주에 나오던가, 테크주들 바로 나오진 않아요. 거의 마지막이 이제 테크주긴 하던데, 아마 FOMC 지나고 나올 수 있어요. 애플이랑 얘네들의 어닝스는 좀 같이 뭉쳐 있긴. 애플은 먼저 나왔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닝스를 보고 얘네들이 한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FOMC 미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실적 시즌에서 CEO들이 하고, 그리고 회사들이 내보내는 실적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아무런 얘기도 안 듣는다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번 7월 달이, 그리고 이제 물론 FOMC가 엄청 중요하긴 하죠. 가가지고 막 조금 올랐던, 조금 떨어졌던, 아니면 보합이 됐던, 이게 진행, 이제 향후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를 좀 결정을 짓고, 그리고 이게 중간 포인트잖아요. 늘 이 중간 포인트, 중간 포인트는 그래, 한 1, 4분기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미국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쪽은 이제 전반기 하반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한국 쪽을 계속 투자해야 돼. 네, 하여튼 전반기 하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주로 한 4월에 투자하고 8월까지 놀러 갔다고 알아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도 1, 4분기가 뭐 미국 마켓을 많이 따라가긴 하니까 1, 4분기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스를 지금 좀 메인 이슈들을 보면, 저는 이제 시킹 알파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시킹 알파가 좋아요. 저는 시킹 알파랑 이제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시킹 알파 한 번씩 보면서 어떤 뉴스가 없나, 막 예전처럼 그런 인사이트풀한 아티클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닝스 워치랑, 그리고 이제 어닝스 나오면 뭐 PPT를 한 곳에 모아주고 하니까 없는 때도 있어요. 막 IR 자료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트랜스크립트랑 이런 게 좀 다른 데 안 가도 되고 바로 이제 좀 모아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한 달에 아니구나, 1년에 한 30, 40이었나? 3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제일 높은 프리미엄인가? 저는 제일 비싼 건 안 하고 한 중간에 그냥 기본 서브스크립션을 쓰긴 하는데, 네, 이제 좀 보면 이제 어닝스는 일단 월요일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특별한 건 없고,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 화요일 날 있고, 어닝스가 또 이날은 없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어닝스가 어떤 중요한 어닝스가 있나, 얘네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보고 하는데, 이것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무료 구독이 하루에 몇 개인가 일주일에 몇 개인가는 모르지만 이거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 캐틀리스트 워치 같은 거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네. 펩시가 목요일 날 실적이 나오네요. 펩시랑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델타는 늘 좀 다른 에어라인들이랑 빠져서 어닝스 리포트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하고 유나이티드 헬스랑 웰스 파고, 블랙록 그리고 시티그룹 이렇게 좀 시티랑 JP 모건이 은행주들이 좀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블랙락도 이제 빅 플레이어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월 달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7월에 투자했는데 주식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투자했을 때는 2022년 2월까지 2월에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손을 뗐으니까, 그때 떨어져 가지고 올라온 거 그때 막 그만 그때 이제 돈을 좀 빼자라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은 못 뺐지만 그때는 많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주식들이. 지금도 아직 많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정도 떨어지는 폭보다는 다운사이드가 훨씬 더 적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FOMC가 그렇게 잘 안 나와도, 물론 지금 막 요즘 여기 막 이렇게 뉴스랑 이렇게 보면 헬스케어가 요즘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헬스케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헬스케어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홈 피트니스 생각하고, 아니면 뭐 이거 헬스케어가 정확히 어떤 헬스케어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네요. 또 저는 헬스케어 쪽보다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계속 테크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주식 아니면 관심 있는 주식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를 보면 물론 뭐 장이 많이 오르고 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막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얘기하고 서로 그런 채널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한국 쪽은 안 봤는데 외국에서 그런 리딩방보다는 그냥 한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본인에 대한 아날리시스를 얘기하는 그런 방들을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잘하던 컨텐츠들이 그거를 다 유료화 시켰던가 아니면 그 채널들이 아예 그냥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유튜브 쪽에서 인사이트를 받은 게 상당히 줄어가지고 저도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 추천 주시고, 저도 막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 번씩 보니까, 물론 막 예전처럼 뭐 한 30분 들여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고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궤도에 좀 어느 정도 막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투자하는 그 타이밍으로 올리고 싶어요, 개인 제 레벨을. 그래서 지금은 좀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그런 리듬이어가지고, 그 리듬을 투자하는 리듬으로 이제 바꾸고 싶고, 그 투자하는 리듬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쉐어하는. 지금은 막 잠깐 들어갔다가 다른 종목 봤다가 이 종목 봤다가, 그러니까 종목을 눈에 익히는 지금 시점이고, 계속 익히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다 봤다가 다른 거 따라봤다가 하니까 한 종목에 아직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단계다라고 좀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뭐 종목 보고 일도 하면서 투자가 재밌어요. 네. 아마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모두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 채널 보시고 즐기시는 분들은 투자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던 안 되던 투자를 좀 계속
투자 계속 즐겨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뭐 잘 되고 안 되고 했을 때는 괴롭죠. 괴로운데 이것도 다 배움의 커브니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20분이 또 넘어가네요. 개인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이제 에어컨을 새로 달았는데 예전보다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 두 달이래. 2년 전이랑 지금 가격이랑 비교하면 역시 빨리 하는 게 좋았지만 이제 그 미련하게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더 늦는 것보다는 잘했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어컨이었나? 에어컨이 기존 거보다는 좀 크고 방향도 바꾸니까 사무실이 너무 빨리 시원해지고, 전에는 이 사무실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 너무 덥다고 다 땀 흘리면서 갔거든요. 심지어 여기 사무실에 샤워기도 있는데 샤워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샤워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더웠지만 이제는 또 시원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근데 막 공부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종목 공부하고 있고 개인적인 학업 공부도 하고 있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회사 자체를 공부하고도 있고. 한국에 저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회사를 보는 안목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딜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대신 조바심은 느껴지긴 하는데 조바심을 안 느끼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예전에는 좀 제 커리어적 그냥 막 제 커리어는 뭐 스트림라인 돼 있지 않았는데 그냥 일이랑 저는 생활이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워라밸이 그렇게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쉬는 거는 중요한데 워라밸 자체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 투자하고 투자 관련 업무에 있고 죽기 전까지 투자 관련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사람들이 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다르게 바뀔 수가 없어. 내가 음식을 살 때도 내가 오늘은 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이마트에 가서 스시를 사가지고 먹을까? 아니면 코스코에 사가지고 제가 요번 주말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코스코를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코스코에 또 반하고, 코스코에 가가지고 슬리퍼 할인해가지고 슬리퍼 사고, 사무실에 슬리퍼 바꿀 때가 됐거든요. 요번에 쇼핑을 많이 했어요. 요번에 쇼핑. 바지도 제가 회사 막 이렇게 다닐 때 입는 바지를 저는 1년 동안, 1년이 뭐야? 1년? 네, 1년 동안 거의 똑같은 바지만 주말에 빨아가지고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저게 주름 없는 바지를 제가 한 3, 4년 전에 산 건데 계속 입고 다녔는데, 3, 4년이 뭐야, 한 5, 6년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막 여기저기 다 틀어지고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이렇게 확인하다가 유니클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갔는데 처음에 뭐였지? 처음에 지오다노에서 제가 산 줄 알고 지오다노 갔다가 코엑스에 지오다노랑 유니클로랑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그거를 4번을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2번이죠. 왕복 2번 왔다 갔는데 상당히 피곤했다. 그때 이제 눈 수술도 해가지고 좀 눈이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첫 산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모든 게 새롭고 네, 하여간 그 바지도 2개 사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입고 다니고 있고, 역시 새 거는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개가 좋으면 그냥 그걸 많이 사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것도 막 그래서 투자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에서 하는 패턴이
투자에서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투자했을 때 나는 좀 오래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이야. 나도 이제 1년 투자할 수 있지. 나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 2020 근데 영상에도 다 있을 거예요. 2021년 중반부터인가? 한 6월부터인가? 저는 이제 아니야. 2021년 3월부터인가?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할 겁니다. 한 1년 정도 장기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서 못 하다가 한 6월부터 했나? 아닌가? 한 8월부터 했나? 딱 했는데 막 장 망가지고 하니까 막 눈물은 아니지만 눈물은 못 흘렸던 이유가 그때 막 너무 행복함과 너무 슬픔이 같이 온 거예요. 왜냐면 결혼해가지고 2020년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나만의 이제 배필이 있고 그런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한쪽으로는 막 주식은 막 망가지고 있고 막 한 80%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뭐 자기 투자 스타일은 확고한 건 없지만 자기가 이제 make it as you go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너무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오랜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더 사이즈가 커졌을 때 지금 사이즈로는 아주 날렵하게 리인하게 움직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느낀 게 어떤 유튜버를 한국분 거를 봤는데 그분이 뭐 물론 이제 옷 케이스지만 400만 원으로 400억을 만들었나? 근데 처음 400만 원 1년 거래해가지고 1억 벌었는데 거래 횟수가 한 2만 번 넘었나? 2만 5천 번 넘었나?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참 이런 분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분처럼 하라는 거 그분처럼 해야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되지만 공부가 뒷받침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좀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보면 늘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대단하다. 나도 좀 대단하다. 나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반복하면서 나중에 또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래 하자라고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투자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들 우리 파이팅 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일단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지금 관건이네. 그래서 수요일날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저는 금요일 토요일날 저는 충남 그리고 이제 전주 이제 놀러 가는데 충남 갔다가 전주 놀러 가는데 주말 동안 맛있는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저는 전주 비빔밥밖에 몰라서 전주 한 번 갔어요. 한 번 어렸을 때. 또 얘기가 길어진다.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보였으면 제 나이를 아실 텐데 그때는 추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막 비빔밥 먹을래? 그래서 그 삐끼같이 오토바이 타고 어르신들이 다니셨어요 그때는. 근데 부산 살다가 사촌 형이랑 부산 놀러 갔다가 사촌 형이랑 전주 갔는데 그래서 비빔밥을 먹자고 네 저희 먹을게요. 근데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그 아저씨인가 뒤에 타가지고 식당까지 가요. 그냥 한 3분인가 5분 간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그때 한 초등학생 안 됐을 텐데 한국에 있었으니까. 지금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거죠. 애들이 뭐 어떤 아저씨 그냥 막 배달하는 오토바이 같은데 뒤에 타가지고 애들을 초등학생을 태워서 뭐 길가에 가게 한다. 요즘 부모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부모님이 없긴 했어요. 사촌 형이랑만 가가지고 그때 중학생 안 됐을 겁니다. 한국 놀러 왔을 때인가. 네.
네, 그래서 전주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아, 또 그냥 또 얘기하다가 또 10분이 지나갔는데 이래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얘기를 들으면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더 인생을 더 오래 살고 한쪽에 추억들이 계속 남으니까 그 추억들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들이 길어지고 할 얘기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런데 얘기가 할 데는 없어. 아,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돼.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좀 풀리실 텐데.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회사에 있다가, 여기 사무실이고 회사가 따로 있는데 회사에 있다가 밖에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오는 아저씨가 어르신이 그냥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치시. 저도 귀에 뭐 꽂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들었는데, 그거 보고 아, 좀 이렇게 울분이 아니면 좀 예전부터 자기 마음을 표현 못한 거죠. 그냥 뭐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예전부터 좀 그 뿜을 때가 있었으면 훨씬 더 그 정신 상태가 더 건강하게 그 디벨롭 하셨을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구나 좀 종종 보여요 요즘에.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생각하면서 네,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는 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냥 잡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아마 한 달 전, 2달 전 영상이랑 지금 제 영상을 보면 잡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거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